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안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저희가 머신러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딥러닝은 또 머신러닝의 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또 머신러닝, 딥러닝을 구별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단순한 포함 관계만으로는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머신러닝, 여기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교를 할 때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왜 차이점을 비교할 때는 이 머신러닝은 사실은 전통적인 머신러닝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머신러닝. 그래서 이 전통적인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을 합하게 되면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통적인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학습이라는 것은 과거에 확보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는 주어진 환경에서 컴퓨터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컴퓨터한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도록 경험을 쌓는다라는 것이 학습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인공지능에서는 이 학습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볼릭 AI라고 하는 추론 모델이 있었죠. 추론 모델. 그랬을 때, 이 인공지능에서 이 머신러닝이라는 것에는 사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머신러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딥러닝 모델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머신러닝은 어떤 컴퓨터가 특정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처리 방법이 구현된 것입니다. 즉 알고리즘이 개발된 것이죠. 반면에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딥러닝 모델은 과업을 수행하는 처리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처리 구조라는 것이 바로 신경망 구조가 되겠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요. 이런 차이점을 기반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전통적인 머신러닝과 그 다음에 딥러닝 모델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통적인 머신러닝하고 그 딥러닝을 비교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특성을 추출한 유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머신러닝은 특성 추출을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딥러닝 모델은 특성 추출을 모델 스스로 한다. 모델 스스로 가장 잘 정답을 예측할 수 있도록 원시 데이터로부터 특성을 추출하는 과정을 스스로 한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모델을 만들 때 사람이 개입해서 사람이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해서 임무를 완수하겠다라는 그 처리 방법, 즉 알고리즘을 사람이 결정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딥러닝은 이 구조만 사람이 만들 뿐이고 모든 처리 절차를 컴퓨터, 즉 딥러닝 모델이 스스로 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의 차이를 제가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 봤습니다. 전통적인 머신러닝의 모델 구조는 KNN, SVM, 그 다음에 디스인트리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딥러닝 모델은 그 신경망 모델이죠. 신경망 모델로 되어 있고, 요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머신러닝에서는 특성 추출을 사람이 하고요. 반면에 그 딥러닝 모델은 모델 스스로 특성을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 변수 관점에서는 머신러닝 모델, 전통적인 머신러닝 모델에서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학습 변수가 없고 단지 처리 방법만 있습니다. 사람이 고안해낸 사람의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준 처리 방법대로 임무를 완수하고, 어떤 경우는 몇 가지의 학습 변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없거나 또는 매우 작은 수의 학습 변수가 존재하고, 딥러닝 모델인 경우에는 신경망, 무수히많은 신경망에 있는 그 엣지, 연결선마다 학습 변수가 하나씩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작게는 뭐 몇천 개부터 많게는 1조 개 정도의 신경망 모델이 있는 겁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알고리즘이에요. 좁은 의미의 알고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임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머신러닝은 어떤 임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내장이 돼 있죠. 즉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 사람의 아이디어가 이미 모델 안에 구현이 된 겁니다. 반면에 딥러닝 모델에서는 처리 방법에 대한 알고리즘이 없어요. 그냥 처리 구조만 있을 뿐이지. 따라서 이 알고리즘의 유무에 의해서 설명력이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습니다. 즉 알고리즘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 방법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머신러닝은 설명력이 풍부합니다. 왜냐하면 모델 안에 처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인 머신러닝의 처리 방법을 이해하게 되면 결과를 봤을 때 이렇게 처리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반면에 딥러닝 모델은 이 처리 구조만 있을 뿐이지 무수히 많은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지 어떤 식으로 이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알고리즘이 없어요. 따라서 설명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함수 관점에서는 머신러닝에서는 목적함수가 없어요. 그냥 처리 방법을 사람이 고안했기 때문에 처리 방법대로 임무를 완수할 뿐입니다. 반면에 딥러닝 모델은 이 모델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오로지 목적함수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딥러닝 모델은 반드시 목적함수가 존재하고요. 따라서 목적함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최적화 과정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만 딥러닝 모델은 목적함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적화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딥러닝 모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최적화 방법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인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머신러닝에서는 이 처리 방법대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면 임무를 완수하기 때문에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가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딥러닝 모델은 모델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학습 변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설명력이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딥러닝 모델의 단점이에요. 딥러닝 모델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처리 구조만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블랙박스처럼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설명력이 굉장히 없고요. 그리고 모델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학습 변수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런 단점이 있었죠. 반면에 그 딥러닝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층층이 쌓인 신경망 구조를 가지고 있고 충분히 많은 학습 변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즉 어떤 거냐면 층층이 쌓여져 있는 신경망 구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입력층, 그다음에 은닉층, 출력층 이렇게 층층이 쌓여져 있는 구조는 어떤 결과를 처리하냐면 비선형 분석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만 있을 때는 선형의 구조가 되는데 은닉층의 은닉층을 통과하면서 서로 비선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요. 따라서 비선형 분석이라는 것은 복잡한 분석을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충분히 많은 학습 변수라는 뜻은 뭐냐면 저희가 거대 모델을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 때 지속적으로 학습 모델의 변수를 증가시키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풍부한 표현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모델이 학습 변수가 10×10이니까 100개예요. 100개의 학습 변수를 가지고 있는 모델에 표현할 수 있는 정도는 이겁니다. 표현력이 떨어지는 거죠. 얘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학습 변수가 72×72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더 표현력이 풍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학습 변수가 많다는 얘기는 입력된 데이터를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표현을 더 풍부하게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왜 딥러닝인가입니다. 전통적인 머신러닝은 예를 들면 SVM이나 KNN, DCN3 같은 모델은 데이터가 많더라도 점점 많아지더라도 아니 컴퓨터가 점점 좋아지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에서 성능이 이미 포화가 돼 있어요. 포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슈퍼컴에다 돌린다거나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서 학습을 시켜도 그렇게 성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겹겹이 쌓여져 있는 모델 구조를 갖고 그다음에 무수히 많은 학습 변수를 가지고 있는 신경망 기반의 딥러닝 모델은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그다음에 컴퓨터가 좋아질수록 점점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챗 GPT처럼 거대 언어 모델의 추세가 지속적으로 학습 모델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너무 슈퍼컴이나 이 컴퓨터 리소스를 사용하기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적절한 사이즈로 만드는 작업이 있지만 우리가 성능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변수가 많고 학습을 더 많이 하게 되면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되면 성능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딥러닝 모델의 장점이에요. 따라서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IT 환경은 점점 디지털 데이터가 늘어날 테고 그다음에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질 테니까 당연히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생긴다면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일리아 서스케버라는 사람인데요. 오픈 AI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리고 챗 GPT를 개발할 때 참여했던 사람이고요. 챗 GPT를 개발할 때 참여했다라기보다는 챗 GPT의 개발을 주도했다 또는 리딩했다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달리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개발했고요. 일리아 서스케버는 토론토 대학의 박사를 나왔고요. 지도 교수는 제프리 힌튼 교수였습니다. 토론토 대학에서 대학교 학부를 나왔고 토론토 대학에서 제프리 힌튼 교수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박사 학위를 받았죠. 2015년인가요? 2016년 정도에 제프리 힌튼 교수하고 그 지도 학생을 중심으로 DNN 리서치라는 스타트업을 만들었어요. DNN 리서치. 이 스타트업을 만들어 갖고 4명 정도 있었습니다. 4명 정도 있는 스타트업이 구글에 팔렸습니다. 한 500억 정도로 구글에 팔렸는데 이때 그 DNA 리서치의 거의 핵심 연구원이었죠. 그러다가 구글에서 나와서 오픈 AI를 창업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여러 가지 핵심적인 이 인공지능,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일리아 서스케버는 거의 신경망 모델의 신봉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것들이 이 신경망이라는 것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그 AGI라고 하는 토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일리아 서스케버는 굉장히 강력한 신념으로 AGI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신경망 모델일 거다.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이 바로 AGI를 만들 수 있는 모델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 앞으로의 IT 환경에서는 즉 데이터가 늘어나고 컴퓨터의 성능이 점점 좋아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대부분의 인공지능 모델, 대부분의 머신러닝 모델은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딥러닝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